퍼스널리티가 뭐죠? 예, 성격, 뭐 개성이라도 그러기도 해요. 근데 퍼스널리티 어원은요,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결국은 뭐냐?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당신은 성격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 거는요,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사세요?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예.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가 마음이 고정된 게 아닌데 살기 위해 선택한 게 가면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항상 웃고 있는 가면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저를 보고 다 웃고 계세요. 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가면을 쓰시고 사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화내고 있는 사람 가면을 쓰고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기분 나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웃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중 가면을 쓰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가면을 쓰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많으세요. 화려한 가면.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가면을 많이 쓰고 있다? 우리 남성들은 이렇게 무뚝뚝한 가면을 많이 쓰고 사십니다. 저는 오늘 어떤 가면을 쓰고 왔냐면은 이 가면입니다. 애매모호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격, 이런 가면을 왜 쓰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예.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귀엽죠? 우리가 성격을 안 쓰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전부 다. 저도 그렇고. 그게 언제다? 어린 시절에. 예. 이때는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감을 다 사용합니다. 냄새 맡아보고요, 맛보고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항상 신선하고 새로워요. 그리고 모든 사소한 것도 깜짝 놀라면서 되게 기뻐해요. 까르르 웃고 그래요. 잘 웃고. 예. 그래서 이 아이의 모습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과 아주 가깝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깨달으신 분은 누구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그 말은요, 바로 본성과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살아가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처음으로.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 생존 욕구라는 게 생겨요. 우리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성격에는요, 기질적인 게 있고요. 예, 기질적인 거. 그리고 환경적인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기질적이 우선이다, 환경적인 게 우선이다라고 연구소에서 많이 쌓았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요즘은 어떻게 한다? 기질과 환경이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질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은요, 양육 환경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성격이 형성이 돼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생존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생존 욕구라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생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먹는 거. 그래, 맞아요. 우리가 자는 거. 좋습니다. 맞았어요. 또. 먹고 자고 또 뭐 하죠? 네, 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이래야 살아요. 셋 중에 하나도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생리적인 욕구, 본능적 욕구라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먹고 자고 싸고만 해서 또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는데 세 가지 욕구가 있다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욕구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우식주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안전한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 욕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야 우리가 또 맹수로 또 보호받고 추위 더위부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 사는 이유가 뭐다? 네, 안전한 공간, 영역. 내가 사는데 그게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이 두 가지. 근데 우리가 두 가지만 보장된다고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 시대 때 정말 끔찍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 아기들을 가지고서요, 아까 말한 두 가지 욕구 있죠. 먹고 자고 싸게를 해주고 안전한 공간에서 양육을 하는데 사람의 손길을 안 닿게 했어요. 보살핌이 안 주고 그냥 먹고, 그래서 이게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실험을 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실험이죠. 그런데 이게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사랑의 욕구, 애정의 욕구가 중요해요.
우리가 고독사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먹고 자고 공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에서 사랑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애정 욕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정 결핍이 생기면 그래서 아까 인정을 말하던다고 그랬죠, 선생님. 맞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대받은 아이들 있죠. 학대받은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는요, 저를 사랑하지만 제가 잘못해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아이는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 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한다? 부모는 사랑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혼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 욕구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욕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핍이 생기고 생존 욕구가 생기냐면요. 우리 선생님이 어렸을 때나 아니면 아기일 때나 선생님이 배고파서 막 울어요. 밥 달라고. 근데 아무도 나한테 밥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요. 바로 생리적 욕구가 나도 생겨요. 왜?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제 먹는 거에 이제 탐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음식을 나눠주면은 먹고 있으면 달려들어서 음식 막 헛되게 먹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자기가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바로 생리적 욕구가 생겨요. 그 결핍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또 이렇게 혼자서 놀거나 막 그러는데 갑자기 뭐 개나 아니면은 뭐 동물이나 위험에 빠졌어요. 근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생존의 위협을 느끼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안전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부모가 완전히 방치해요. 어떤 사랑과 보살핌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애정 결핍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애정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에 완전히 우리가 치우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쪽으로 생리 욕구로, 어떤 사람은 안전 욕구로, 어떤 사람은 애정 욕구로. 그게 뭐냐? 내가 결핍이 생기면요 집착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욕구가 돼서 이게 나의 성격 형성에 그게 밑바탕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나 좋은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저는 자존감이 떨어져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 가지 기본 욕구가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자존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매슬로가 욕구서를 말한 게 뭐냐면 이거 하위 욕구 세 가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다음부터 자존감의 욕구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자아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90%는 다 어디에 있다? 이 세 가지 욕구의 결핍에 있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이라는 걸 형성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본질과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생기기 때문에 생존 욕구가 생기고요. 이 생존 욕구로 해서 자아 이미지,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게 돼요. 예. 어떻게 된다? 성격이 감정형, 사구형, 우지형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적 욕구나 본능적 욕구가 강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 의지형으로 가요. 의지형. 의지형은요, 몸으로 치면은 배, 장형이에요. 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예. 그리고 애정 욕구가 결핍이 된 분들은요, 애정이 결핍이 되면 어디로 간다? 감정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게 감정이 제일 중요해. 예. 그리고 안전 욕구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분은요, 어떻게 된다? 사고형.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항상 뭔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고 머리를 쓰게 돼요. 그래서 감정형, 사고형, 우지형이 돼요. 우리가 아까 마음 현상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감정, 생각, 갈망, 의지.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원래는 세 가지가 균형 잡혔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에 치우쳐 살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살고요. 어떤 사람은 의지에 치우쳐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이제 반응이 오냐, 자극이 왔을 때 다른 반응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누가 내 차를 뒤에서 딱 박았어요. 이럴 때 문을 열고 나면서 감정형은 어떻게 하고 나올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나오자마자. 우리 감정형 형들은요, 사랑과 인정받는 걸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딱 나가자마자 괜찮으세요? 그래요. 그러신 분도 있죠. 딱 왔는데 내가 막았는데 갑자기 나오자마자 괜찮으세요? 그래요. 이거는 감정형이에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런 분들 있죠. 나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몇 대 몇. 그리고 보험회사 전화해요. 사고형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같은 상황에서 작업할 때 반응이 내 마음이 어느 쪽에 성격이 치우쳐 있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점점 고착화가 되면요. 이제 자아 이미지라고 성격이 하나가 형성이 돼요. 그게 애니어그램에서는요.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감정형 선생님들은요.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애정 결핍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번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오지랖이 넓은 분들, 많은 분들 있죠. 뭔가 도와줄 거 없나. 그리고 그분들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 뭐 어떻게? 예, 고맙다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사랑과 인정을 받기 사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맙다는 소리 안 하면요. 얼굴이 냉랭해져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왜? 그게 이제 2번 유형이에요. 그러면 3번 유형은요.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성공해야 돼. 성취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이뤄내야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4번 유형은요. 나는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특별해야 돼. 남들과 달라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이나 우리 개그맨적인 노홍철 씨 같은 경우가 4번 유형에 속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5번 유형은 아직까지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사고형은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5번 유형은요. 이 세상을 안전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된다? 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보면 끊임없이 뭔가 책을 보고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5번 유형에 가까워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 세상의 안전을 내가 보장받으려면 내가 믿는 조직이나 사람한테 충실하게 하면은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거야.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 6번 유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7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은 되게 불안하고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난 이 세상부터 나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7번 유형은 나는 즐거움에 집착을 하고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형 같은 경우는요.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8번 유형은요. 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뭔가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9번 유형은요. 내가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 영역을 평화롭게 유지시켜야 돼. 그러면 난 생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9번 유형이고요. 1번 유형은요. 내가 원칙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내 영역을 지키면은 나는 생존할 수 있어. 이게 1번 유형입니다.